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빅테크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하는 어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걸 좀 어제 먼저 받아가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싸우는데 그걸 이제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테마가 물리치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네, 어제 복귀해본다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그리고 초전도체밖에 기억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두 이슈가 강력하게 영향을 줬던 시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같이 정리해 가시죠. 자,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슈부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평가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는 세 곳 정도로 나뉘죠. 피치, 무디스, S&P입니다. 그중에 피치가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것이 이슈가 됐었죠. 피치는 영향력으로 친다면 세 곳 중에 가장 낮습니다. 아직은 피치의 단독이고요. 지난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던 때가 어땠는가 비교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11년도인데요. S&P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됐던 바가 있습니다. S&P 측에서 미국의 전망을 낮췄던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은 S&P 지수가 한 달 사이에 12%, 당일에 7% 밀리면서 변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당시에 일주일 정도 사이에 17% 내려가면서 꽤나 큰 충격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과거와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네요. 뭐가 다를까요? 20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 동일본 대지진 등의 경제 상황 자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시기인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수개월째 반등하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피치 단독의 목소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나 무디스가 피치의 결정을 추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1년도에는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 등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라 매크로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빠르게 미국에서도 속속 관련한 의견들을 피력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자의적인 결정이다. 오래된 데이터 토대였다라며 맹렬하게 피치의 결정에 대한 비난을 냈습니다. 웰스파고는 2011년과 거의 반대 상황인데 알리안츠는 미국은 강한 시장이다라며 방어적인 목소리들을 꽤 세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달러 인덱스 기준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뒷받침 근거를 마련해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나왔으니 단기적인 부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극되는 밸류 부담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죠. 도이치방크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12년 전에 이 뉴스는 정말 더 큰 뉴스였지만 지금도 피치의 결정은 여전히 큰 결정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 그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자, 시장도 그것을 좀 고스란히 반영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이 이슈로 인해 그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좀 더 컸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오전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사실 악재 신선도가 떨어진다라면 큰 영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돌아보니 지수가 왜인걸 이렇게 많이 빠져있네. 그러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론이 됐던 것 중 하나, 일본입니다. YCC 조정 이후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서 0.6% 위로 9년여 만에 올라온 거, 이거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외국인의 선물 2조 원 이상의 매도도 당연히 부담이 됐던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7월 수출 데이터 예상보다 너무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 역시 섹터별로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였고요. 제조업과 고용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8월도 어느 정도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포모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변동성에 대한 피로감이 포지션 청산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맞물려서 어제장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겠죠. 자, 어제 부담을 줬던 요소였고요. 어제장 시장 자체는 밀려났는데 너무 정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초전도체라는 것이 묻은 종목을 찾기에 바빴기 때문인 거죠. 어제 정리해 드린 대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고 발열이 없는 과거에는 초저온 고압에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이 상온과 상압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꿈이 팔리는 증시 내에서 그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볼까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 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는 다 올랐는데요. 핵융합에너지, 전선, 전력설비, 그래핀, 양자암호, 원자력 발전, 비철금속, ESS 등이 되겠습니다. 각 테마별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시세 빨간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갔고요. 이것이 나온다면 개발 수혜를 받는 쪽이 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핵융합에너지나 전력기기 쪽이요. 초전도체 이제 송전선과 변압기 이 초전도체로 바꾸면 송전 효율이 100%로 폭발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력망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연결고리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원료가 필요한 구리, 납 관련주들을 찾아냈고요. 이것을 구현하는 연구 쪽에서 그래핀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이 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요. 다른 쪽에서는 밀려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서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소를 그냥 초전도체가 치워버린 느낌이죠.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 내에서 국내 피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 속에 밀려났고요. 2차 전지는 일부긴 합니다만 초전도체가 개발될 경우 이쪽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 등이 만나면서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파생 매매 하방 압력 등의 소식도 연결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밀려나게 된다면 증권주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여기서 같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 7월에 글로벌 도매 판매 기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동차 쪽도 떨어졌죠. 굵직한 섹터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2% 가까운 하락, 코스닥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네요. 초전도체라는 키워드에 꽂혀있다 돌아보니 지수는 이만큼이나 빠졌던 어제였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입니다. 마치 스치면 상한가,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던 때 그런 느낌입니다. 서남, 모비스, 파워로직스 등등의 종목들 엄청난 급등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부지런히 정리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냈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 핵융합 연구자가 이게 진짜라면 5,800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날 거다.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산업이 송두리째 변화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단기간에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사실 엄청나게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말 짧게 치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아마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분류된 내용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원료 쪽에서 구리, 납, 인회석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놨고요. 초전도체 관련주, 핵융합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것은 밑에 칸은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개발되면 수혜를 볼 만한 쪽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양자 컴퓨터, MRI, 전력, 자기부상 열차, 거론되는 것들 관련한 종목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 시장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는가 이렇게 보시는 관전 포인트로 잡아봤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매매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으니 우리는 살필 필요는 있겠죠.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당연히 내놓죠. 우려 섞인 목소리. 확인되고 들어가도 탐배거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할 필요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관련주가 하루 사이에만 수십 개가 속출되고 있는데 과열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어제였죠.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 나오면서 미국장에서도 이 종목이 60%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돌아봤더니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한 반절 정도 되돌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의는 필요하겠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있었고요. 나스닥은 2월 달 이후 처음으로 2% 이상 빠졌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 발행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됐고 일본의 YCC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제는 경제가 탄탄하다, 연착륙 기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증시는 또 추가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데이터로는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조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한 대기 모드에 시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결국에 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라는 겁니다. 꽤 올라와 있는 시장 속에서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었던 기술주 혹은 반도체 쪽 종목들의 낙폭이 오늘 좀 컸고요. 방어주 쪽으로 조금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일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퀄컴의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네요. 퀄컴이 장중에 2% 밀렸고요. 시간 외에서는 7% 이상 빠지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습니다. 차익 실현을 받았던 쪽은 반도체, AI, 로봇, 전기차, 빅테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엑스 로보틱스 AI ETF가 되겠는데요.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3% 정도 빠졌습니다. 요거 하락 색깔로 바꿀 걸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반면에 오른 종목 중에 하나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파월 인더스트리즈라고 해서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입니다.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40% 정도 폭등을 보였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이런 쪽의 모멘텀이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틀 전에 내놓은 실적도 너무나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차를 두고 올랐을까? 추측해 보건대 초전도체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전선 관련 전력 기기 쪽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도 혹시나 그런 맥락에서 오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강한 시세였죠. 자, 보시면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AI가 내렸고요. 인프라 쪽이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테슬라 핸들 결함 조사 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해 리비안, 니콜라, 샤오펑, 루시드, 퀀텀 스케이프, 2차 전지 쪽 전반이 내렸고요. 반도체 쪽도 차익 실현 우려감 속에 실적 나오고 어제 시간외에서 올랐던 AMD가 장중에서 오늘 7% 이상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많이 빠진 섹터가 태양광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섹터 상승 하락으로 봤을 때 하락권 가장 밑단에 가 있었습니다. 솔라이트, 인페이즈 등의 종목들 많이 밀렸죠. 그래도 강했던 전기설비, 앞서 보여드린 파월 인더스트리즈가 4%, 그리고 엘벤트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버티브 홀딩스 이런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그래도 눈에 띄었고요. 리쇼어링 이슈 영향일까요? 인프라 관련한 건설 쪽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시세가 비교적 좋았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죠.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빅테크 쪽이 쫙 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던 2011년도에는 나스닥이 한 3% 정도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연초 대비.
똑같이 8월에 벌어졌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연초 대비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꽤 괜찮았던 쪽은 방어적 섹터 등이 되겠죠. 휴마나 가입자 수 성장 이슈와 함께 CVS의 비용 절감에 적극적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이쪽 분야들의 시세가 꽤 괜찮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조정 조짐을 보이고 있고 로봇이나 AI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틴다라는 평가인데요, 최근에. 어제 삼성 측에서 로봇 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안에 보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 출시 일정을 미루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선회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테슬라도 그렇고요.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에 대한 대응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삼성을 주축으로 로봇 얘기가 또 나온 거고요. 독일의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의 공장을 방문했더니 스마트 공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이것은 확산되는 추세다라는 뉴스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로봇 스토리는 언제나 경고하죠. 리쇼어링, 인력난, 그리고 각 환경적인 측면, 투자적 측면에서 로봇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짧게나마 정리했던 건데요. 그리고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도 있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은 언제나 치고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밤사이 미국장에서는 로봇 쪽도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이 뉴스에 따라 오늘 시세를 줄지 아니면 시장과 함께 같이 내려갈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와우. 월화수밖에 보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한 2주쯤 보낸 것 같은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케이카, 그리고 컴투스 그룹주 대덕전자 등에서 실적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 새벽에 알게 되겠네요. 아마존과 애플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엔 컨퍼런스 콜,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의 신규 상장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오늘 장중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코로나 요즘 제 주변에서도 많은 확진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중수본에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하면 마스크, 음압병동, 코로나 치료제 쪽이 있겠고요. 재건, 어제 이어서 원전 뉴스 또 하나 추가됐고 새만금 관련주도 체크하자라는 목소리 등도 나옵니다. 다만 언제나 부가적인 뉴스입니다. 시장의 메인은 오늘 초전도체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섹터 브리핑 뽑기가 좀 어려웠던 어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다양한 섹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결국 중요한 건 사실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 미리 채팅창에 얘기 드렸더니 기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오늘 은행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일단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도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안 좋았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순이자 마진이 감소했고 보수적인 충당금의 적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라는 경쟁력이 있었고요. 포용금융에다가 모임 통장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봤을 때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객의 수도 역시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분기 대비해서 고객 수도 늘어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간 사용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분기 들어서 처음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1,700만 명대에 진입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제 아무래도 시장 상황 탓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빠졌고요. 그 전날에 미리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갈 때 14%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 실적이 나온 걸 또 보고 나니까 그 앞에 먼저 7월 한 말쯤에 실적을 미리 내놨던 금융주들에 대해서 한번 눈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반기에 이 우리나라의 4대 금융주들의 순이익을 합쳐보면 9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들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있지만 또 뜯어본다면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중에 봤을 때는 KB금융만이 10%가량 올라오고 나머지는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신한지주가 1% 정도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켰고 KB금융만이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상황입니다. KB금융부터 체크를 해보면 올해 상반기의 순이익이 3조 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분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10% 이상 넘어섰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는 추가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의 매입 규모를 줄였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을 줄였다? 이게 좀 오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4분기쯤에는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2조 클럽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이 금융지주사들 중에서 3위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력도 계열사인 하나증권에서 아무래도 2분기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비금융권에서도 뭔가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KDB생명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때 또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가 너무나 소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찬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또 이쪽은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분기에 밝힌 배당금은 이렇게 됩니다. 주당으로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600원 정도로 가장 높은 배당금을 밝혔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금융지주는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은행에서 우리가 1년 정도 정기 예금을 들었을 때 금리가 한 이자가 한 3% 이상이라고 본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봤을 때 6%, 5%, 많게는 거의 10% 가까운 그런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은행의 주주가 되는 게 어떨까 이런 뉴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연초에 좀 은행주들의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주주의 비중 자체가 은행주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금융지주만 38% 정도고 KB금융은 무려 72% 정도의 외국인 주주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잘 사나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사면서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은행주는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말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1조 원 정도를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4대 은행주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나온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주 중에서도 대부분 KB금융지주를 좀 탑픽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수익성과 건전성 자체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환원책도 좀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다른 은행 대비해서 높은 순이자 마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6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올해 동사의 지배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대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금융주들이 사실 더 많죠. 지역은행들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을 거고요. 지금같이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하면서 혼란한 증시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고배당주다, 거기다가 대피처다라고 알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토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해 참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을 준비할 때 초전도체, 2차 전지 아니면 AI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 찾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본질에 집중되는 섹터 브리핑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자료 전달해 주셨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죠. 언제나 목요일이 이렇게 힘드네요. 참 전략세계 어려운 날이 유달리 목요일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진만쌤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언제나 목요일 출연자가 진만쌤이셔서 목요일에 저희 FMC도 있죠. 항상 금요일 앞두고 이상한 이벤트들이 꼭 요때 터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 전략 챙겨볼게요. 초전도체 제외하고는 어제 웃을 수 있는 섹터가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 싶은데 거의 좀 전무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세우시는지요? 네, 뭐 사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무방한 않았죠? 이제 그런 네. 주가 상승률을 여태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워낙 상승에 취해 있으면은 한 1, 2% 빠지는 이제 그런 시장에 이제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몸이 좀 기억합니다. 작년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또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힘든 이제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돼요. 왜 떨어졌는데 이런 이제 이유를 들었을 때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 시장 어제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튀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발적인 요소, 현재 자체로서는 단발적인 요소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뭐 피치사 하나의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뭐 엄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재무부에서도 바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채권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무부의 재무 건전성도 충분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발적인 요소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정을 위한 하나의 정확한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오늘도 이제 한국 시장의 여파가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시초가의 뭐 개파락으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나스닥 선물이 견고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시초가가 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닝 시즌이고 내일 이제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나스닥 선물이 또 괜히 또 확 하고 또 오르게 되면서 네. 한국 시장도 갭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좀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초전도체죠.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문과라서요. 이게 어떤 이제 정확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따졌었을 때 미국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빠졌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 한국 시장이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초가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장중에 추가적인 재료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대장 주도 섹터, 2차 전지와
반도체 안에 수급 이제 줄다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중간 섹터, 뭐 AI라든지 방산, 원전 같은 조금 작은 섹터의 수급 이제 왔다 갔다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 시가총액이 뭐 1,500억, 2,000억 미만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오른다고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귀업적인 조그만 섹터 안에 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섹터 자체마저 돈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방어적인 성격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하루하루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었다라는 점이 하락장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 드렸던 부분들 있죠. 현금을 확보해서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자리니까 조정 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2차 전지와 반도체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개파락하게 돼서 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보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조금씩 공략을 다시 해보는 그런 전략 쓰시면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이 초전도체 같은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쪽에 수급 쏠림 현상마저도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하락장인데 일단은 요거라도 올라줘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쪽 종목들 많은 분들이 어제 매매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좀 잘 수익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초전도체 종목 중에서 쌤은 혹시 좀 시도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빨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봤는데 사실 무서워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한 입만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려워서 사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만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아니면 돕니다. 사실 플러스 30% 아니면 마이너스 30%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밀림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굳이 지금 이제 대장주들이 상한가 2번, 3번 나온 상황에서 뭐 얼마만큼 먹을 자리가 더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가치, 뭐 몇 천조의 가치가 있는 거는 당연히 사실입니다만 기술력에 대해서 확실히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손절을 못 하는데 이제 일단은 너도 나도 사보니까 사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뭐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가 손실을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감안하고 플러스 30%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대장주 이제 만약에 서남이나 신성델타테크 같은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후발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2, 3일 정도의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추이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의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림에 손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만 이제 오늘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구경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사실 하락의 요인들도 명확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하락의 요인들도 명확하고요.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뭐 에코프로의 150만 원 주가 이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뭐 플러스 5%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이런 하루에 등락이 심한 거는 사실상 이제 수급이 워낙 이제 혼조세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장기 투자자와 이제 단기 투자자와의 마인드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면 매수해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단기 투자자분들은 무슨 이제 이런 종목이 등락폭이 이렇게 심하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 시장을 주도할 때 돈이 어떤 쪽으로 몰리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래도 아직 반도체, 그래도 아직 2차 전지 이쪽밖에 쏠림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구간 정말로 이제 아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늘도 시초가에 충분히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어닝 쇼크 이제 최근에 LX세미콘도 어닝 쇼크 나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어닝 쇼크 나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올랐었을 때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결국에는 반도체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이유로 빠졌다라고 하면 과대 낙폭이었는데 그간 현재 주도했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게 하면은 지금 굳이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여태 돈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컨택을 하셔야지 내가 물려도 물림의 이유가 명확하고요. 물려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왕 주도주 위주로 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달리 귀에 쏙쏙 박히네요. 일단 주도 종목들 중에서 조정 시 관심을 더 볼 만한 종목이 무언가를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어떤 분들 국한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금융주 가겠습니다. 조정을 대비하여 담아볼 금융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은행 금융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지금 한번 좀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간다라고요. 네, 사실 이제 금융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오르고 재미없고 이제 초전조체는 반대죠. 이제 재밌고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많은데 사실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금융주들은 나는 손도 한 번도 안 대봤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도 사실 이유가 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통 현금을 확보해서 운용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100%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이후에 코너가 좀 공격과 방어 코너도 있는데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어적인 성격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주식 100%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종목과 섹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금융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수가 밀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좋은 위치에서 잘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 성향이 이제 주가가 이제 작전 고점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배당 성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매력도 그다음에 배당 매력도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화가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만약에 금융주가 보통 이제 5%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그만큼 등락이 적지만 언제든지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방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주가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오늘도 빠져도 이해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 운용할 때 조금 방어적인 운영 성격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금융주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되고 물리더라도 혹여나 배당으로도 이 손실 부분을 메꿀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는 이런 방어적 성격의 섹터도 한번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드리겠고요. 종목은요? 네, 종목은 이제 우리금융지주와 그다음에 JB금융지주 두 종목인데 배당 성향이 좀 높은데 주가가 좀 덜 갔기 때문에 매력도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금융주는 보통 같이 으쌰으쌰 올라가기 때문에 KB금융지주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 올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하면 사실 뭐 도파민 분비가 확실히 되는 어찌 보면 매운 닭발 같은 느낌이고 이런 금융주는 인식이 그냥 아기 이유식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매일같이 닭발을 먹을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다간 정말 배탈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적정하게 시기적인 뭐 혹은 비중적인 조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만 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정말 상세하게 수립해 주셨고요.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했네요. 로봇에 대한 얘기 해주시네요. 네, 지금은 물리더라도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그런 섹터에 물려야지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들이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제 중간 섹터, 중간 다리 섹터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간 주도주가 로봇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제 뭐 단독 기사긴 하지만 삼성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기,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이야 대장주들은 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로봇주 내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방금 좀 코멘트 놓치긴 했는데 투산 로보틱스 상장도 뭐 얼마 크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저때까지 나왔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항상 삼성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이야기 나오면 올랐던 인탑스. 인탑스는 최근에 증권사에도 커버를 할 정도로 꽤나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이제 괜찮은 종목, 즉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익 THK는 이제 삼성과 이제 여러 가지 연가를 해서 가볍지만 조금 더 도파민 분비가 확실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각각 입맛 따라서 대장, 중간 대장, 그 다음에 조그마지만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탄력적인 그런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다음 주에 한번 긍정적인 AS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 내에서도 투자 성향별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분류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